북한에 의한 거짓 누명으로 식물인간이 된 원비어, 마녀사냥 잔다르크, 7번 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정원섭 목사 등 세상에는 억울한 재판으로 고통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론의 몰매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또 한 명의 사람,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섭 목사. 어떻게 해서든지 정명석 목사를 성추문으로 몰고 가고자 의도적으로 편집된 화면들입니다. 그들이 무단으로 복제해간 성교회 측 원본과는 다르게 그들은 여자 회원들이 나오는 장면만을 잘라서 편집했습니다. 열에 하나씩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 창고가 차고 넘칠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또 열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 손해배상 및 방송보도 금지 청구를 내렸지만 SBS는 1999년, 2002년, 2007년 3회 방영했고 방영 전에 해당 방영부는 법원의 심의가 있었음을 짧은 자막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겨지고 사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조작된 방송의 영향으로 정명석 목사는 2009년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재판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에 반한 형사재판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대체 왜 그 재판 과정을 보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장모양과 김모양이 중국에서 정명석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성폭행범을 마약사범 같은 중범죄로 생각하는 중국에서 정명석 목사는 10개월간의 모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신병인도 되어 중국에서의 같은 사건에 대해 진행된 재판. 의문이 가는 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성폭행의 흔적이 없다. 2006년 4월 4일 고소일 직후 2명의 여성은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엄 검사 결과 정액이 없다. 정상이다.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 질 입구, 질 내막, 처녀막 및 그 주변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액검사 결과 음성 반응. 그러나 법정에서는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고소인 김모양은 4월 10일 다시금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결과는 처음과 달리 열상이 발견되었다라는 의사소견서. 이 열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각한 파열상이 아니라 피부를 비비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당시 진료 담당 의사는 진술했습니다. 둘째, 정식 증거물이 될 수 없는 증거물 채택. 법정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 진료 기록의 3가지 요건. 정식 차트 이유, 환부 사진 이유, 의사 2명 거만입니다. 4월 5일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과 4월 8일 한국경찰병원 진단 결과 상처나 흔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정식 차트, 환부 사진, 의사 2명이 거만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4월 10일 의사 1명이 써준 열상이 발견되었다 라는 소견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정식 진료 기록이 아닌 이 의사 소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셋째, 의학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진술. 김모양은 성폭행 당시 질 속으로 물을 강제로 삽입당하여 복부가 팽창되었다고 자신의 복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모양을 진료한 한국경찰병원 의사는 법정에서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체내 구조상 질경부에 물이 막혀 자궁이나 복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부가 팽만할 정도면 사건 다음날 검사 시 복강 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 병원의 초음파 소견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 주장과 상반되는 CCTV 증거화면. 피해자 측은 면담 중 심한 성폭행을 당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하혈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과 다음날 CCTV를 보면 이 두 피해자는 주장과는 다르게 웃으며 장난치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중국 병원 검사 당시 통역관 증언. 사건 당일 중국 공항과 병원에서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관은 한국 재판 중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김모양은 처녀이고 장모양은 처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장모양에게 언제 성관계가 있었느냐,
고 물어보자 장 모양이 16, 17세에 당한 적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상처가 있고 출혈이 있다는 말을 하였나요? 아닙니다. 의사의 말로는 둘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김 모양이 당시 월경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장 모양은 그날 저녁 9시쯤 공안 사무실에서 월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째, 병원 검사 전과 후로 달라진 김 모양과 장 모양의 진술. 심한 성폭행으로 배가 너무 아프고 하혈을 한다고 진술했던 김 모양과 장 모양은 병원 검사 후 공안 사무실에 돌아와 진술을 달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 정명석이 음경을 삽입하여 사정했다고 이야기하였고 병원에 다녀온 후로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음경 삽입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사정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요. 일곱째, 불명확한 사진의 출처. 김 모양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신체 사진은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지만 재판에서 이 사진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덟째, 중국 판결 자료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채 종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한국 검찰에 중국의 수사 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당시에 무슨 이유에선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재판은 이슈화된 사건이었으나 현장 검증 및 거짓말 탐지기 절차 없이 진행됐고 피고인 정명석은 판사의 신문을 재판대에서 받고 피해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재판에 참여합니다. 아홉째, 사법재판인가? 종교재판인가? 평소 선교회를 이단시해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청원서를 냈고 판사 중 일부는 기독교 장로, 집사 신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근거로서 성폭행 사건에 관한 증언 외에도 사실 무근의 JMS 종교교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피고 정명석은 1980년경부터 통일교원리강론 교리를 요약, 인용하여 예수교대한감리회라는 종교단체, 세칭 JMS를 조직하였다. 피고 정명석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를 예수라고 칭하였다. 실제로는 JMS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 바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선교회에서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10번째, JMS 반대 단체의 개입. 장 모양과 김 모양은 4월 4일 사건 당일 중국에서 고소 직후단 몇 시간 만에 검사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4월 7일 한국에서 또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고소장에 김 모양의 이름은 워드로 작성이 되어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엑소더스라는 안티-JMS 단체에서 제작한 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 엑소더스와 김 모양이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이고 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을까요? 엑소더스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엑소더스는 선교회 안티 모임으로서 선교회 측을 상대로 사실무근의 악의성 글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엑소더스의 창설자 김 씨는 1995년 선교회를 몇 달간 접하고 한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모했다가 거절당한 반감으로 선교회 비방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쟁을 일으키다가 점차 인터넷 악성 글, 종교 잡지 진정 등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 본격적으로 CBC에 허위 제보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에 나섭니다. 그는 정명석 총재를 음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 편지를 쓰면서도 탈퇴자를 선동해 언론에 거짓 제보를 하고 선교회에 돈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2005년도 8월 3일 정 총재가 김 씨에게 보낸 답장. 사랑하는 애인도 싸우면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 말대로 싸우면 누구든지 원수되고 마음 괴로운 것이다. 6년 동안 나의 근심과 갖은 고통이 되었는데 나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양심의 고백까지 해놓고 돈을 요구한다면 내 생각이 또 깊기만 하다. 2005년 11월 17일 김 씨는 선교회 관계자를 통해 합의금 20억으로 인상. 이에 더하여 김 씨는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꽃피는 춘 3월 2006년 3, 4월경 피바람이 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정확히 2006년 4월 4일 중국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2006년 4월 18일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여성들을 내세워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목사 한국 송환전 20억을 요구하며 김씨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명석은 절대로 한국에 못 올 것이다. 수많은 기자들과 검찰의 사람들이 내게 정보를 달라고 연락이 온다. 넌 언론의 힘을 모를 게다. 하지만 중국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정 목사가 한국에 송환되자 김씨는 기존 합의금 20억을 1억 4천으로 낮추었습니다. 법정 증언석에서 선교회 측 박 목사는 정 총재의 한국 송환 전과 후로 달라진 엑소더스 회장 김씨 태도를 증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번째 피해자 중 1명, 위증 자백. 피해자 장 모양은 허위 고소를 인정하고 양심 고백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장 모양은 허위 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 자료가 가짜였음을 밝혔습니다. 장 모양은 고소 사건이 기자회견, 재판준비 합숙훈련 등 엑소더스 주도하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장 모양은 자신과 같이 고소한 김 모양도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엑소더스 측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고소인들을 관리하듯 했던 엑소더스의 김 씨는 장 모양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여론에 밀려 모든 증거물이 제외되었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10년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99년부터) 계속적인 언론 보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새롭게 제기된 성추행 제기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해외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은 모두 해프닝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자회견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을 통해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